사실 네, 그러길 기대하겠습니다만 이제 벌써부터 이런 걱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도심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젠트리피케이션.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 결국 사는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할 때 이제 쭉 체크를 했던 거는 도시도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침체를 걷고 뭐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거친다. 그러면 결국 이 원도심이 다시 한번 그 재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재탄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죠. 뭐 사람,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혁신 의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떠받치는 그 마을의 고유한 역사성,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융합이 버무러지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를 연결하는 그러한 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쪽에 집중하고 강화를 하는 게 결국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의 협력, 그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젠트리피케이션은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서울의 뭐 경리단길이나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관이 개입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상업적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의 어떤 그 불균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부분 일단 JDC라는 또 아니면 또 뭐 개발공사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공공지역에서의 개발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고 다만 그 주변에 그 이익을 보고 같이 뭔가 공유하려고 하기엔 민간 개발에서 오는 부분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상생 협약, 예를 들면 5년, 10년 단위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희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생 협약의 어떤 체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조금 작지만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주변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분산형 개발,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안에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람 중심의 개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제주의 특성, 원도심의 특성을 좀 아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후로 생각하거든요. 제주 원도심 칠성로 상권이 과거 전통적으로 제주 최고 대표하는 상권이었고 현재 사실 임대료가 거의 노행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없다. 과거의 후광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실률이 30%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고 지금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성수동이라든지 뭐 경리단길 같은 그 민간 상권 성수동도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5군데를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그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는 초기에 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민간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뭐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이 글로벌 교류 사업이 그러한 유형하고는 좀 다른 공공주도 유형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은 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이다.